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숙제 좀 보여주세요. 네. 면접은 잘 보셨어요? 어, 2차 면접까지는 봤는데,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최종 결과가 아직 안 나오네요. 그게 시스템 그래서, 엔지니어로 면접 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합격하시면은 개발자로는 더 공부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근데, 어, 그쪽, 사실 가려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뭐, 대도 안 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냥 경험 삼아 본 느낌이 좀 강했다 보니까. 네네네. 네. 우선,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거기가 좀 외근이 되게 많다고 해서 네네. 약간 좀 된다고 해도 좀 고민을 좀 더 해보긴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의 근데 안 가는 쪽으로 많이 좀, 네, 거의 근데 굳혀진 것 같아요. 안 가는데 왜 면접 보셨어요? 그 경험? 그죠? 이제 좀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네. 이력 경력도 좀 정리도 하고 너무 좀 긴장도 좀 해이해진 것 같아서 요즘 면접에서는 또 어떤 걸 질문하는지 모르기도 하고 그냥 경험 삼아서 정말 했던 것 같아요. 면접 경험도 제가 정말 없다 보니까. 네. 네. 숙제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게 포맷으로 이게 코드 단에 이거 포맷 바꾸라는 거죠? 네네. 그 매퍼에 있는 거 다 네. 수정을 한 거예요. 네네. 9번 브랜치가 어떤 거 개발하시는 거지? 번이 휴가 관리 게시글 관리에 요거 하면서 다 수정하신 거죠? 포맷을 저 네네. 보면 래퍼 쪽에 있겠네요. 요 나우는 사실 이렇게 써도 되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DB의 디폴트 필드로도 명시할 수 있거든요. 음, 혹시 아세요? 여기 DB에 이게 지금 테이블명이 아티클, 아티클이잖아요. 아티클에 네. DB 필드를 보면은 거기에 디폴트 값으로 네네네. 이 그뭐 넣을 수 클래스 있는 게 네, 있어요. 여기에 네. 어 여기에 아마 타임스탬프 나우 그 MySQL 디폴트 나우 보시면 커런트 타임스탬프 요걸로 여기다가 추가하시면은 저 나우를 안 쓰셔도 돼요. 사실은. 음, 그래서 저장하시면 돼요. 알려드리려고요. 저장하시면은 저 나우를 안 써도 똑같이 나우가 되는 겁니다. 음, 포맷, 오더 바이, 디스크립션. 여긴 좀 안 이쁘게 돼 있네요. 여기 셀렉트 어 from join 아니 네, 다 잘 돼 있네. 어 근데 잠시만요. 셀렉트 from 보통은 조인은 안쪽 이게 이너 쪽으로 보이게 웨어도 결국에는 웨어 조건 안에 엔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음, 여기는 엔드. 네, 이런 느낌으로 바꿔주시고요. from 웨어 오토바이 오토바이까지는 같은 카테고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셋 할 때도 이렇게 딜리트 음, from 웨어 네, 여기도 잘 돼 있네요. from 웨어 엔드 조건
요거 방금 한 거만 포맷 좀 수정해 놓을게요. 저기 네, SQL 쿼리 포맷 pt 그리고 두 번째 숙제가 어 컨트롤러를 이동하는 거였네요. 컨트롤 이동한 거 볼게요. 네, 다 이슈 구분을 다 하신 거죠? 네, 6번에 반응이 안 되죠, 이거. 됐다. 이슈 9번에 롤 컨트롤러를 유저 컨트롤러. 롤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네. 이게 롤을 처음 등록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서트 아니에요, 그럼? 그 위에가 이제 네네. 아, 크리에이트. 아, 네. 네. 그러면 얘는 포스트가 아니라 패치죠, 패치. 음, 수정의 의미는 패치예요. 수동 여긴 또 잘 쓰셨네요. 푸드로 쓰셨구나. 푸드과 패치 네.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역득성 차이가 있는데, 네. 음, 잠시만요. 네네. 뭐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어, 푸시 보장이 되고 패치가 역득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역등성이 뭐예요? 역등성은 이제 음, 어떤 하나의 수행 동작 과정을 네. 이제 했을 때 항상 결과값이 같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뭐 나의 나이를 한 18을 입력하는 거를 이제 그런 동작이 있으면 네네. 이걸 계속 반복해도 그냥 나이는 계속 18로 나와야 되는데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라고 치면 예를 들어 뭐 add 더하기 1 이런 거라고 치면 네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이런 18이라는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더하는 새로운 다른 값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 근데 역등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부분 수정, 전체 수정이 맞거든요. 보시면, 음, 네, 여기 보시면 전체 수정, 패치는 부분 수정. 이 뭐냐면, 어, 그 오토 인크리먼트로 생성된 아이디 제외하고 다 바뀌는 게 푸시고, 얘는 네,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필드가 5개인데, 5개 중에 5개 중에 한 개만 바뀐다든지. 근데 요 롤은, 어, 오토 인크리먼트 제외하고도 지금 이 리퀘스트를 보면은 메인밖에 안 바뀌잖아요, 휴가랑. 네. 근데 DB의 롤은 다 바뀌네요. 푸시네요. 네. 소스를 쓰시하게 치가 아니라. 그 차이가 있어요. 이걸 아시고 쓰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롤 옮긴 거 오다가 지금 썼죠. 롤 업설트가 있으면 업데이트 치고 없으면 인서트 한다. 근데 이게 업데이트랑 얘랑 왜 두 개 다 필요하죠? 음, 사실 그러게요. 처음 만들 때는 애초에 네, 처음에 넣는 거 하나랑 이제 수정하는 걸로 했었는데 네, 네. 지금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땐 얘만 있어도 돼요. 지금 얘가 필요 없어. 네네.
혹시 모르니까 써놓고. 그리고 리턴을 왜 문자로 하죠?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롤이 생성되는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잘 알지 못하지 않나요? 그래서 음,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 제가 좀 알려드리면 롤 업서트 리퀘스트가 있잖아요. 얘가 리퀘스트로 정의돼 있으면 잠깐만 보자 한번. 중첩. 네, 중첩을 표시하지 않게 아직 뭐 하려는 거냐면 리스폰스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리퀘스트가 있는데 리스폰스가 없네요, 지금. 왜 패키지 경로가 왜 이렇게 안 이쁘지? 어, 맞다. 주고 풀고 이 DTO에 리스폰스를 만드셔야 돼요. DTO에 그걸 만드시고 이 업서트 한 거를 기반으로 리스폰스를 만드셔야 돼요. 리스폰스. 그리고 얘를 리턴해야죠, 여기서 컨트롤러에서. 이게 스트링을 리턴한 게 아니라 얘로 리턴을 해야 돼요. 근데 얘를 리턴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추측해 보실 수 있으세요? 얘를 왜를 왜 리턴해야 될까요? 윤리? 그래야 실제 인설트된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DB를 통해서 정말 그 값이 들어갔는지를 네. 확인할 수 있어서. 리턴, 리스폰스로 리턴 형식을 지금 코드 작성 하면은 이제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최대한 얘를 안 쓰면 좋긴 한데, 근데 참고를 그러니까 이거를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왜 리턴해야 되는지. 리퀘스트가 정상적으로 됐는데 내가 리퀘스트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뭐 로고를 네. 남기면 확인할 수 있긴 한데 그냥 백엔드는 좀 더 친절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백엔드 API가 잘 동작했고 내가 요청한 값을 잘 동작했구나에 대한 어, 응답 값을 내려주는 게 보통 친절한 AP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 식으로 만들고 얘를 어떻게 호출하냐면 얘를 그냥 이렇게 리턴하면 돼요. 방금 저 메서드에서 리스폰스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게 좋은 코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바꿔주세요. 네. 잼입니다. 네. 근데 이 백엔드 API는 보통 저렇게 문자열로 놔두진 않고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로 알려줘야 될 때도 있어요. 좀, 찾아보세요. 음, 언젠지. 네. 아, 29번에 API 응답에 스트링이 아니라 1교시에 따라 리스폰스 클래스 만들어서 숙제고요. 그래서 롤을 잘 옮겨주셨고요. 커멘트도 볼게요. 커멘트를 아티클로 옮기셨네요. 코멘트를 아티클로. 아티클이 어딨나요? 아티클. 네, 컨트롤러. 밑에 있어요. 네, 포스트. 네. 나 전반적으로 보고 싶었어. 여기도 네네. 다 리스폰스 엔티티를 만드셨네요. 여기도 잘 만드셨는데 저기만 유저만 예전 코드라 그런가? 음, 근데 여기는 크리에이트 할 때 아티클의 번호의 하위에 하려고 크리에이트를 하신 거고 얘는 가져오려고. 네, 아티클로 잘 옮겨주신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베케이션 컨트롤러를 유저 컨트롤. 베케이션. 여기네요. 근데 베케이션이 휴가 등록하는 거예요? 휴가 여기에? 네.
어, 여기 또 안 돼 있네요. 유저 쪽이 안 돼 있네. 이거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효성 코드가 없는 것 같아요. 유효성이라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잘못 그런 코드가 없네요. 그 뭐냐면 휴가를 맥스나 미니멈 휴가를 1분 지금 1초만 더 추가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8시 17분이잖아요. 네, 현재 시간 플러스 8시 18분까지도 휴가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API로? 해볼까요? 휴가 신청하기. API를 써볼게요. 코드로 봐도 되는데 그냥 바로 응답이 나오게. 오, 6월 28일 20시 19분. 20시 19분부터 20시 20분까지도 휴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음, URL이 아닌가? 아직 안 떴나요? 아직은 로그인을 해야 되나? 왜 이제 떴네요. 이게 휴가 신청이 되면 안 되죠. 1분 단위 휴가라는 게 계획서에 있었어요? 아니요. 음. 휴가의 정의. 그러니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 휴가 신청하기가 어딨죠? 휴가 관리. 이게 지금 기획서가 그런 제한 조건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네, 신청하기만 한다고 돼 있는데 저러면 안 되고요. 휴가는 반차 개념도 넣으실 거예요? 안 넣으실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만들 때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넣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휴가는 어, 하루, 오전, 반차, 오후 반차. 오후 반차 이렇게 세 가지로 네, 세 교육성 가지로 해야 검사를 추가해 되네요. 주세요. 반차 의 경우 근데 휴가를 날짜로 하셔도 되죠. 네. 경우가 아니면 잘못 요청된 휴가 정보 휴가 청입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저 그 부분을 네. 서비스단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서비스 딴에 해도 되고 지금은 저렇게 유효성이 간단해서 서비스해도 되는데 보통은 네. 밸리데이터라고 만들어요 따로. 밸리데이터가 뭔지 혹시 아세요? 유효성 검사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부분을 어디에 넣어야 돼요? 보통. 밸리데이터에서 밸리데이터 객체를 만들어서 서비스 단에서 DB에 그 요청하기 전에 밸리데이터에서 유효성을 검사하고 성공하면은 DB에 요청을 합니다, 보통. 음,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밸리데이터 간단하더라도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 네. 그, 네네. 저기 지금 휴가 관리가 이슈 9번이니까, 이슈 9번. 휴가 신청 시 밸리데이터 객체를 만드셨어요. 밸리데이터 서비스 단에서 유효성 통과 후에 DB 요청이 되게 코드 수정. 네. 이게 두 번째 숙제고요. 스페케이션 쪽을 좀만 더 볼게요. 레스트 풀하기 변경도 숙제가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스테이터스가 스트링으로 돼 있어요. 이걸 인원으로 바꾸셔야 돼요. 인원문 써보셨어요? 네, 그때 이놈으로 바꾸려 해서, 근데 인원이 여기 안 바뀌어 있네요. 인원문 선 예, 가 없는데요. 폰 넘버가 있습니까? 인원이 없네요. 코드에 지금.
보통 스테이터스나 타입 같은 경우에 필드 값들을 다 이넘으로 하거든요. 혹시 왜 네. 이넘을 써야 되는지 아세요? 그, 어, 이게 오타가 나거나 그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 인엄으로 돼 있는 것만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음,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아, 약간 유효성 검사처럼 맞아요, 그 맞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사용하게 하려고 인엄으로.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인트형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메모리 네. 쪽으로 쓰기도 하고, 음, 그리고 그러니까 유효성이 더 크죠, 사실은. 목적이. 음, 타입 값을 이넘 클래스로 적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쪽 좀 더 보면, 네, 이넘을 바꿔주셔야 하네요. 저거를 스테이터스를. 네. 그리고 신청을 했어요. 저 응답은 다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스트리거 돼 있는 데는. 네네. 응답. 이렇게 데이스를 받았는데 안 쓰잖아요. 네. 이게 회색 처리되어 있는 데가 안 쓴다는 소리야, 이 코드를. 네. 그런 안 쓰는 코드는 삭제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예외 처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외 처리 구문이 없네요, 인스트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어플리케이션 떴는데 DB가 꺼져 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왜 실패된지 알 수가 없어요, 예외를 듣지 않으면. 음, 그래서 보통 DB를 호출하는 구문이나 외부 API를 호출할 때 다 예외 처리를 추가하거든요. 저랑 예외 처리 왜 써야 되는지 다 공부하셨었잖아요. 네. 네. DB 또는 외부 API 호출 시 네. 예외 처리 플러스 로깅을 추가해서 추가하기. 네, 이렇게 해요.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그죠? 왜 해야 돼요? 이제 예외 처리라는 건 개발자가 어, 처리할 수 있는 오류를 이제 미리 검출을 하는 건데, 어, 그래야 이제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 이제 개발자들이 먼저 알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예외 처리를 꼭 해야죠.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오류가 아닌 이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오류로 만들기 위해서. 네. 네. 요거를 예외 처리랑 예외 구문과 로깅을 적절하게 잘 써와 보세요. 예외는 발생 회피, 발생 회피 복구가 있어요. 회피 복구가 있고 로깅은 로깅 레벨을 추가해서 해주세요. 로깅 레벨을 신경 써서. 그러니까 이 레벨이란 거는 크리티컬한 로그냐, 그냥 정보를 제공해주는 로그냐, 디버깅 로그냐 등등이 있어요. 에러 로그냐, 워닝 로그냐, 레벨 고려. 지금 여기 너무 한 번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4번에. 네. 이게 왜 필요한지는 아시죠? 네네. 네, 이걸 해주세요. 지금 동작만 하는데 의미가 없고, 어, 그리고 혹시 세터를 지향해야 되는 이유를 아세요, 혹시? 이렇게 셋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세터를 쓰지 말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네. 이유가 뭐죠? 일단 셋이랑 풋은 최대한 지양을 왜요? 하라고 이유가 했었던 것 중요해요. 같은데 그게 왜죠? 모르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나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날만 해요. 지금 3주 만에 과외를 받으셔서. 저도 지금 제가 그걸 동료님한테 설명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객체 지향이란 거는 아, 맞아. 캡슐화. 맞아. 이쪽에서.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객체 지향이란 거는 객체한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객체가 해야 하는 역할을 지어주는 건데, 저렇게 셋을 하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아, 맞아요. 역할을 예. 무시하고 다른 객체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예. 아, 이거 보니까 확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면 안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객체의 SRP 원칙.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책임만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른 객체한테 전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셋이. 음, 침범하는 거죠. 그냥 이런 거예요. 제가 동열님 계좌에 막 접근해가지고 막 인출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셋하는 거예요. 제가 동물님 계좌에 인출하는 게 셋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실생활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필요하는지는 찾아보는 게 숙제입니다. 셋을 지향하게 되는, 액체 지향 코드에서 셋을 쓰면 안 되는 거를 정리해 오시고요. 이걸 그냥 개발 블록으로 쓸게요.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예시 코드를 들면서, 너무 중요해서 지금, 개발 블록을 쓰는 거예요. 작성해 주시고, 작성해 오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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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휴가를 신청하는 거랑 승인하는 거랑 승인이 왜 필요하죠? 왜 필요했죠?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승인이 왜 필요한지 기억나세요? 음. 근데 지금 좀 코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휴가를 신청할 때 바로 인서트를 해버리는데 승인이 왜 필요하죠? 음, 기억 안 나세요? 승인이 왜 필요한지? 기획서를 그, 보시면서 얘기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저 휴가 신청을 잘못 개발하신 거예요. 승인이 왜 필요한지 기획서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어드민이 휴가를 승인을 하거나 이제 반려를 할 수 있게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근데 기능 개발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하네요. 검토가 아니라 지금 바로 그냥 신청하자마자 그냥 휴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아, 네. 맞지 네. 않아요? 방금 인사도 된 것 같은데. 제가 휴가를 신청했잖아요, 방금. 인서트 했잖아요, API로. 6이 됐잖아. 네. 이게 바로 6이, 또 상태는 이네 또 근데? 그걸 상태를 넣어서 이제 네. 발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음. 그러면 승인을 하면은, 펜딩에서 어프로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유저 6번에 지금 휴가는 며칠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저 조회를 하면 되나요? 휴가 개수를 어떻게 할 수 있죠? API로? 음, 휴가 조회 API가 있어요? 잠시만요. 네. 휴가, 있네요. 근데 이건, 휴가 조회가 아니라 유저가 여러 명이, 네, 그러네요. 그, 전체 휴가 한 것만 조회가 되고, 음, 그러니까 이게 유저 6번이 아니라 전체 유저네요. 그러니까 특정 유저에 대한 휴가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이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전체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유저 정보를. 그죠, 그죠. 카운트 할 수 있는 API를 추가해주세요. 네, 그 펜딩 제외하고. 네. 휴가, 카운팅, 특정 유저, 특정 유저, 휴가 카운팅 API, 카운팅, 조회 API 추가기.
그러면 펜딩과 어프로브는 알겠어요. 근데 네. 반려는 왜 필요한 거예요? 리젝트? 펜딩과 리젝트는 왜 상태값이 필요하죠? 참, 스테이터스 리젝트가 왜 필요할까요? 이걸로 설명해 주세요.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네. 거, 거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네.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아니면 그중엔 뭐 빠지면 안 되는 주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리젝트 했다가 다시 어프로브 할 수 있어요? 저 승인 로우 건으로? 그 기능까지는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그 차이인 거죠. 한 번 리젝트가 된 거는 다시 재승인할 수 없다라는 기능 때문에 넣은 거예요. 사실은 이 상태는. 펜딩은 어프로드가 될 수 있는 상태고 얘는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요. 음, 음. 네, 그 정도 휴가 관리에서는 그렇게 마저 개발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가 휴가랑 아까 근데 이슈 9번이 하나 더 있었는데 휴가 관리랑 게시글이었나요? 아, 이슈에는 게시글, 아티클인가요, 게시글이? 네. 이 아티클. 우선 아티클에 음, 아티클을 추가하는 곳을 보면은 음, 네, 여기도 예외 처리 구문이 없죠. 네. 예외 처리를 추가해 주시고 그 나오는 방금 제가 DB로 넣었어가지고 네. 안 쓰셔도 되고요. 근데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모디파이이기 때문에 쓰셔야겠네요. 모디파이 타임은 제가 나우를 안 써놨잖아요. 아까 전에 DB 네네. 네. 그리고 어, 또 셋을 쓰셨잖아요. 음, 셋을 안 쓰고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티클을 셋을 안 쓰고 얘를 인서트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요거를 이렇게 셋을 안 쓰고 그 DB에서 처음 설정할 때 애초에 그냥 음. 어,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방법이죠. 네, 그거 그거 말고 아니면 코드단에서 집단에서요. 네. 그 어,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리퀘스트가 없어요 지금. 네, 리퀘스트로 받아서 네. 리퀘스트를 애초에 안 아예 받으면 되잖아요. 뷰 카운트랑 라이크 카운트는. 네네. 그리고 애초에 설정 변수를 그냥 0으로 대입해놓고서 리퀘스트를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0으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리퀘스트만 해주세요. 네. 예외 처리 추가해 주시고 로깅 추가해 그 주시고 그것도 예, 써놓을까요? 적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여기 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예외 처리 추가해라, 로깅 추가해라, 그리고 인원 클래스화 해라. 네, 이거를 제가 유저에서 말했다고 유저만 할 게 아니라 다 점검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다 이미 써놨어요. 리퀘스트가 없나요? 리퀘스트? 리퀘스트 써놓을게요. 리퀘스트 아까 써놓은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리스폰스 말고도 리퀘스트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왜 안 쓰냐면 이거조차 이 숙제를 내어드리는 것조차 중복 코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네, 쟤는 중복을 최대한 제거하고 딱 핵심만 써놔야 동열님도 이걸 보시고 숙제가 할 만하네. 딱 목표가 확실하게 쓰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네, 사소한 글 하나도 이렇게 가독성을 생각하면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여기 뭐 대댓글을 봐야 되거든요. 대댓글. 아티클의 코멘트, 크리에이트 코멘트. 그리고 유효성 코드가 또 없는 게 이 글에 본문의 글자 수 제한이 없어요, 지금. 글자 수 음, 제한 유효성을 추가해 주세요. 네. 뭐 한자가 와도 돼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음, 뭐 아랍어가 와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유효성 코드가 뭔지 아시겠죠? 네. 댓글을 보면 음, 이거는 쓰는 코드에 안 쓰는 코드 왜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지? 아, 이걸로 바꾸신 거예요? 네. 이런 거 안 쓰면 제거해 주세요. 그냥 날리세요. 네네. 그리고 3번 숙제 볼게요. 어프로볼. 얘도 29번인가요? 네. 승인 날짜. 근데 왜 어프로볼은 데이터가 없어요? 테스트를 안 하셨나? 승인 한번 해보실래요? A5? 음, あ、이거는 아직 못했네요. 네. 승인이 29번이 아니었나요? 근데 휴가 관리가 승인이잖아요. 네네. 29번 다 개발 안 네. 하셨네요, 그럼. 네. 다시 하겠습니다. 유저 넘버를 어드민 유저 넘버로, 네. 29번 코드 리뷰. 29번에 코드 리뷰가 있었나요? 27번은 아직 리졸브가 안 됐나요? 7번이 왜 살아있지? 27번 먼저 볼게요. 다 되어 있네요. 이건 뭐지 할게요. 네. 이슈 9번. 이게 아직 덜 됐네요. 이게 오늘 네. 주기도 하고요.
여기 써놓으셨네요, 심지어. 네네. 이거 언제 써놓은 거죠? 6월 9일? 5월인가요? 메이가? 네. 5월이구나. 한 달도 더 돼가지고 답을 못 하셨나 봐요. 그리고 설명이, 네, 쓰셨네요. 이게 캡슐화를, 어,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체지향 코드에 영향을 준다라고 쓰신 것 같네요. 맞아요. 잘 쓰셨네요.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미 숙제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답을 못 하신 건 숙제를 반만 하신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재화까지가 공부예요. 내가 그 순간에만 아는 게 공부가 아니라,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설명할 수 있는 게 공부거든요. 음, 습할 때 습이 익힐 습이라서 익히는 것도 해주셔야 돼요. 동료님. 아시겠죠? 네. 이거는 분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리스폰스. 이것도 똑같은 숙제긴 한데,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써놓을게요. 이건 답변을 안 하셨네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심지어 내어드렸는데 안 했네요. 코드 리뷰를 제가 해놨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올 4월 25일 날 드렸는데 6월 28일 날 다시 숙제를 똑같이 드린다는 거는 정말 공부를 안 하고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동료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관리하였습니다. 이 논문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논문을 어디 썼다는 거죠? 1시간 전이네, 심지어. 그 상태에는 이 논문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 잠시만요. 네. 베케이션 스테이터스 저 이 논문이 있긴 하네요. 근데 코드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만, 얘를 어디서 쓰고 있... 이렇게만, 이게, 얘도 이 논문이 돼야죠. 음, 이 논문을 선언했다고 해서 이 논문을 쓴 게 아니라, 네. 사용을 엔티티, 직접, 객체에서 애초에 인원으로 수정을 이렇게 네임으로 하면 스트링이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인원문을 쓴 게 아니라 인원문을 참고한 거죠. 인원문을 썼다는 건 뭐냐면 베케이션 되었죠, 베케이션. 모델에 어, 베케이션에 얘가 인원문이 되는 거예요. 베케이션 인원문. 음, 베케이션 스테이터스. 네, 이게 인원문을 쓴 거예요. 이게 동작 되게 CRU도 되게 코드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네. 아시겠죠? 이게 인원문을 쓴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거 유저 타입도. 까지가 숙제였나요? 또 있나, 숙제가? 숙제가 엄청 많았네요. 그다음에 요 두 개네요. 요 두 개는 어디까지 하셨어요? 그 5까지만 했어요. 6번은 아직 못하셨어요, 이거? 네, 그냥 아예 작성을 못해서 그냥 뭔지만 찾아보고까지만 해서. 5번 코드를 개발 블로그이죠? 개발 블로그 맞나요? 네, 여기 해놨어요. 네. 네, 요거 피드백 드릴게요. 음, 쉽게 이야기. 피드백을 드리면 요 문단이 너무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음,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딱 문단을 나눴으면 좀 더 호흡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을 읽는 사람한테. 여기서부터 문단을 음, 이렇게 나눴으면. 네. 문단 나누기. 부분이요. 코드가 의도한데. 사이드 이펙트. 사이드 이펙트 예시도 추가해주세요. 혹시 요거 간략하게 JUnit 5 구성 요소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음, 주피터가 뭐고, 빈티지가 뭐고, 플랫폼이 뭔지. 주피터는 이제 JUnit 5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인 부분인데, 일단 빈티지는 네, 기존의 JUnit 4 이전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네. 이제 주피터가 이제 JUnit 5만의 특징을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능이 저 주피터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에 추가된 그 구성 요소인지 알겠는데, 네. 주피터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의미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음, 그래도 빈약하게 추가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주피터 기반 테스트가 뭐길래 재윤이 4보다 뭐가 더 좋은지.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재윤이 5에서만 되는 건가요? 4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잘 모르시죠? 음, 네. 근데 이걸 답변 못했으니까 제가 이걸 모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물어본 거였어요. 음, 이렇게 집요하게 계속 파셔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를 깊이 있게 아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글을 쓰더라도. 그리고 비포 이치가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그 이제 각 메소드가 네. 어, 국룰리?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필더가 갑자기 끊기신 거예요? 네. 왜 그러죠? 최근 한 3, 4개월 들어서 좀 자주 이러더라고요. 그냥 멈추거나 그런 일이 좀 잦아져서. 윈도우신 거죠? 네. 윈도우 뭐 백업이나 업그레이드 같은 거 하셨어요? OS? 아니요, 그냥 좀 오래되긴 했어요. 이제 한 10년 된 것 같은데, PC 그래서 자체가. 개발자 하실 거면 컴퓨터한테 투자하는 게 전혀 뭐냐 돈이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네네. 요즘 뭐 컴퓨터 가격이 워낙 싸가지고 30만 원이면 뭐 한 i3 최신 버전도 맞출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쵸, 그쵸. 네, 보세요. 네. 그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비포 위치가 왜 필요할까요? 음, 이제 각 비포 이치가 각 네, 테스트 전에, 실행되기 바로 전에 이제 공통적으로 실행되어야 되는 코드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네네, 어, 그 각 테스트 환경마다 이제 새롭게 초기화하려고 네, 사용을 네,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독립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사용하려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격 제어를 요청하는. 아, 그리고 기본 웬 된. 네. 기본 웬 된으로 왜 스코프를 짜야 되나요? 많이 쓴다고 쓰셨는데 왜 많이 쓰나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아니요, 잠시만요. 어떤 어, 좀 정형화된 걸 사용하는 유지 보수성을 좀 네.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항상 협업 같은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형화된 기준을 정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기본 웬 된의 정형화가 왜 저렇게 정형화가 됐을까요? 테스트 코드 작성할 때 보통.
그 테스트의 왜 의도와 기분을 흐름을 네.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새로운 멤버를 저장한다에 한눈에 본다는 저 아래 예제 코드 있잖아요. 네네. 얘가 왜 한눈에 보이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기본 엔단을 안 쓰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거랑 기본 엔단을 쓰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거랑 어, 왜 가독성이 좋아지는지를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음, 기본 웬 덴을 쓰면 먼저, 네, 어, 테스트에 이제 어떤 메소드에 이제 그 데이터를 넣어주고, 언제 진행이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바로 이렇게 세 단계로 구별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사용하지 않고, 어떤 다른 어노테이션을 연달아 쓰다 보면, 이제 이게 데이터를 주는 건지, 아니면 네, 이게 실제로 동작을 하는 과정인 건지, 이게 결과를 표출하는 건지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음, 시간이 당연히 가독성도 오래 걸리고, 네, 맞아요. 네. 잘 설명해 주셨네요. 요 5개를 써 주셨는데 5개가 왜 테스트 코드에 중요한지 하나씩 저 줄씩 이유를 알려주세요. 저 빠르게 테스트하는 게 왜 중요한 거랑 독립적인 게 왜 중요한지를 하나씩 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먼저, 패스트는 당연히, 테스트다 보니까, 어, 문제를 빠르게 초기에 발견을 해야 음, 돼서 빠르면 네. 당연히 좋고요. 독립은요? 네, 독립은 이제 어떤 하나의 테스트가, 다른 테스트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야 돼서요. 왜냐면 이제 어떤 코드의 연관이 너무 깊어지면 이제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워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오류나 이런 게 발생했는지를 추적하기가 어려워져요. 음, 그리고 맞아요. 네. 어, 반복 가능한 것도 어떤 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지면 이게 테스트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반복 가능해야 되고요. 테스트, 자체, 테스트의 네.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방금 리피터블이 왜 가능해야 되는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네, 어, 테스트의 결과값이 달라지면 네, 이게 음, 이제 불안정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음. 그 리피터블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 객체지향의 특징이 똑같아요.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아, 네. 재활용하기 위해서. 코드를 또 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 그러니까 절차 지향과 객체 지향의 차이랑 똑같아요, 저거는. 음, 재활용하기 위해서. 코드를 다시 안 짜도 되기 위해서. 그러면 3번이 돼야만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사실. 베스트가 되는 거죠. 연관되어 있어. 음, 그렇게 설명하셔야 돼. 네. 셀프 밸리데이팅, 저거는요? 왜 저게 필요하죠? 저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 단축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람이 직접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서도 테스트 자체 내에서 이제 성공과 실패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거 4번 셀프 밸리데이팅 된 예제 테스트 코드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검증된다는 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어요. 방금 설명 것만으로. 그, 뭐, assault equals 같은 걸 사용해서 네, 그게 이 값이 정말 같으면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같으면 네, 네, true로 하고 이제 틀리면 false로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뭐 출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로깅 값을 찍어서 이제 사람이 직접 보는 거랑은 이제 오,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방금 설명은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이해가 확 됐어요. 어, 네. 타임리는요? 타임리는 왜 적시해야 돼요? 이제 너무 늦게 작성하거나 하면 네. 중간에 어떤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기 더 어려워져서 왜 어려워져요? 나중에 하면은.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네, 이 동작이 의도된 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 네. 과정을 이제 계속 미루다 보면 그냥 안 하게 되고 뭔가 귀찮아지지 않을까요? 요거는 잘못 설명해 주셨고, 제가 설명드리면은, 그 코드의 설계를, 초반에 테스트를 안 해놓고서, 설계를 막상 해놓고 개발을 다 해놓으면은, 그 테스트 코드 작성해보니까 잘못됐어요. 그럼 그 설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훨씬 많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음, 저것도 패스트와 연관이 있는 거죠. 네. 패스트에 위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딱 그 예를 들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팩토리 패턴을 쓴다거나 뭐 싱글턴 패턴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페이스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상황마다 적시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총 테스트 코드를 다 개발한 다음에 작성해가지고 다시 코드를 바꾸는 것보다 더 빠른 거예요. 총 전체 음, 시간이. 그래서 적시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나중에 이거랑 똑같아요. 그 계속 숙제를 미루시고 밀고 미루면 나중에 더 오래 걸리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네. 공부했는지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 것처럼 테스트 코드도 어, 내가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분기점이라고 하나요? 변곡점? 변곡점에서 적시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나중에 총합 테스트 코드 작성할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네, 써주셨고요. 네, 숙제 검사는 다 했고 어, 숙제를 아까 하나 안 해보셨죠, 이거? 네네. 네, 성능 테스트를 이제 곧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 숙제는 내어드리면 9번, 이거 숙제 다 해오시면 9번이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어, 11번 숙제를 해볼게요. 이슈 11번. 이슈 11번 숙제인데, 숙제를, 게시글 첨부 기능. 게시글 작성 후, 작성할 할 때랑 작성 후. 크리에이트 할 때랑 업데이트 할 때를 저 S3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를 숙제로 해보세요. 이슈 11번 음, 숙제인데, 이슈 11번에 게시글 작성 다음에 수정 시에 AWS S3에 첨부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업로드
추가. 이게 지금 11번 숙제입니다. 세우기 하고, 이 12번은 아직 못 하실 것 같아서 우선 개발별 근로 성능 테스트 툴이 뭔지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행. 아이고, 공유 한 번만 다시 해주실래요? 공유요? 네. 이거 풀렸는데? 어? 화면 공, 공유, 잠시만요. 어? 아닌가? 네, 화면 공유가 풀렸어요. 음, 네, 네. 보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예, 지금. 네. 가지가 지금 숙제가 좀 많아서, 여기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음, 시간이 이슈 나, 11번에, 네네. 네, 말씀해주세요. 그럼 이 서버 배포랑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아니면 아니요. 그냥, 11번만. 10번, 시간이 되시면 10번도 해보세요. 시간이 되시면. 좀 숙제를 좀 많이 내드려서 못하실 것 같긴 한데. 예, 너무 많은 것 같긴 네. 한데, 3에 스프링 부트, 지금 개발한 게 스프링 부트 환경이잖아요. 네, 얘를 자르로 만들어서 EC2 프리티어 무료 버전, 무료 버전에 디플로이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디플로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톰캣으로 자르를 실행해서 자르 실행하여 EC2 퍼블릭 IP로 지금 개발하신 그 회원가입, 스케줄링, 인서트, 휴가 신청 이런 것들을 다 호출해 보세요. 동작하는지. 이게 숙제예요. IP로 API 정상 동작하게 구성하기. 요게 되면은 배포 자동화를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10번이 되면 13번이 하는 거예요. 음, 까지가 숙제고 지금 숙제가 엄청 많긴 한데 다 중요한 거거든요. 네. 어, 이건 무슨 숙제죠? 래퍼에 정의된 거리. 나머지 가독성. 이거 숙제 해온 거 아니에요? 이게 7일 날에 적으셨는데, 이걸? 잠시만요. 아까 그게 꺼지면서, 날아갔나 잠시만요. 보다. 아,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이거, 그러네, 어, 날아갔네. 아, 여기, 야, 아, 28일. 나 깜짝아. 네, 있네요. 어, 잠깐만요. 네, 이게, 이게 아까 꺼지면서 자동 저장돼 있는 근데 것만, 방금 7에다가 적었는데 왜 어떻게 저게 돼 있지, 지금? 아, 이게 더 많네요, 숙제가. 잠깐만요. 12번이랑, 요거 두 개를 저기다, 네. 네, 밑에다. 네, 네, 숙제가 이렇고, 질문해 주세요. 숙제에 관해서. 우선 지금 보니까 지금 3주 동안 이 개발을 몇 시간 하셨어요? 한 3주 쉬셨잖아요. 21일 딱 7일 날 과외 받고 지금 네. 28일 개발인데 3주 동안 몇 시간 정도 개발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뭐 당연히 사유가 있었겠지만 그 사유 다 제거하고 순전히 지금 요 숙제와 개발을 했던 시간, 공부를 했던 시간.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그만큼 한 것처럼 보여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더 그 시간을 늘려주시고 요 숙제 관련해서 질문 있으세요, 지금? 궁금하거나 이거 내가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온다 이런 것들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밸리데이터 쪽이 아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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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밸리데이터 예제 코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어, 네. 우선 스프링 부트에서 이 밸리데이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는 메서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존성을 추가하고
이 밸리데이션 의존성을 추가하면 내장 밸리데이션 어노테이션들을 제공해줘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리퀘스트가 있는데 나 네, 블랭크를 추가하면 이 유저 네임을 API로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추가 신청을 하는데 내가 빈 값으로 예를 들어서 유저 회원가입을 할게요. 회원가입에 유저 네임을 이렇게 빈 문자열로 추가해요. 요청을 해요. 네. 그러면 이 밸리데이션 납블랭크가 아이디는 필수 입력값입니다의 예외를 발생시켜서 이 리스폰스에 요 문자열이 나오는 거예요. 음, 이게 밸리데이션의 내장 어노테이션이고요. 네, 내장이 있으면 이제 외장도 있겠죠. 근데 네. 외장이라 말은 표현 안 하고 커스텀 밸리데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저가 직접 작성한 밸리데이터. 그거를 해오시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청 사항들은 사실 내장을 써도 되고 외장을 써도 되는데 내장에 없는 기능들은 이제 직접 만들어내죠. 직접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 뭐죠? 이거 말고 커스텀 밸리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커스텀. 직접 밸리데이터를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방금 내장형 not blank 같은 거를 내가 어노테이션을 이 보드 서버만의 어노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어노테이션 자체를 지금 테일이라는 어노테이션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용자 직접 인터페이스를 만든 거거든요. 음, 이 테일을 어 어떻게 쓰냐면 이 테일에 이 콘센트레이트 밸리데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다가 재정의하는 거예요.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이 이지 밸리드라는 거는 실제 이 콘센트레이트 밸리데이터를 재정의함으로써 어노테이션을 필드에다 달아놓으면 요게 동작을 해요. 요게 뭐냐면 이제 정규식이라고 해서 실제 번호가 있는지 아닌지 그 숫자 번호가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해주는 정규식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태를 이런 식으로 달아놓는 거예요. 스트링이가 당연히 안 되겠 잘못 올 수도 있겠죠. 숫자가 네, 아니라 문자가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네. 이 텔이 사용자 지정 어노테이션을 달아놓으면 이 밸리데이터를 어, 리퀘스트 쪽에다가 명시를 해두고 실제 필드를 받는 것에다가 이렇게 인터페이스 그 어노테이션을 추가해주면 리퀘스트를 받을 때 얘가 문자인지 숫자인지를 확인해서 이 코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값을 불린을 주는데 트루펄스를 줘가지고 너 지금 잘못된 밸리데이션으로 요청했어라고 유저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아까처럼 not blank처럼 여기 음, 커스텀한 거예요. 커스텀한 어노테이션이 또 추가하라는 말이었어요. 숙제가. 네, 뭐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됐을까요? 네네. 네, 또 질문해주세요. 그, DB에서 이제 예외 처리를 할 때, 네. 어, 뭔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예제 같은 게 좀 있나요? TV 예외 구문이 있죠. 그냥 가장 상위 단계 이셉션이 아니라 MySQL 쿼리 이셉션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스프링 MySQL DB 이셉션.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도 되는 거죠? 아예 그냥. 그럼요. 아, 제가 지금까지 검색하고 찾아보고 개발 블로그 찾아보고 공식 문서 찾아보라고 엄청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저랑 이제 수업하신 지 꽤 되시지 않았어요? 네네. 충분히 직접 찾을 수 있을걸요 이제? 어 근데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틀릴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맹신하지 음, 마시고 최대한 오라클이나 공식 사이트 그나마 네이버 블로그인데 이게 일반 유저네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오라클 마이스큐엘 DB 이셉션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자바 스프링
오라클 스프링 입셉션. 오라클이 아니라, 스프링이 아니라 자바겠네, 자바. 자바 입셉션. 입셉션은 자바잖아요. 자바 거잖아요. 네, 스프링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DB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입셉션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네.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가 DB랑 연관이 있어 보이세요? 이름만 봤을 때 딱. 있네. 음, 바로 찾으셨네요, 네. 네. 네, 맞아요. 어, 그게 답변이에요, 저희. 음, 네. 네, 계속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숙제 관련해서, 네. 어, 글자 수 제한이나 이런 거는, 네. 음, 이것도 이 위에 부분이랑 어떻게 같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이건, 같죠. 글자 같이 수 제한? 밸리데이터인데, 어, 글자 수 제한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그걸 질문하기 전에, 저 제한이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게시글을 저장한다는 것 자체가 서버에 어떻게 보면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서버에 용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글자 수를 제한해야 되지 않나. 그 그리고 한계가 지금 현재 MySQL ERD 설계한 기준으로 몇 글자까지 될 것 같으세요? 저 게시글의 제목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DB 필드를 봐주세요. 아티클 테이블에 아티클 네임 필드를 봐주세요. 지금 MySQL 켜서. 네. 거기에 최대 글자 수가 몇 글자까지 올 수 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음? 만 글자네요. 네. 그러면 만 글자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만 글자가 넘은 게 DB에 인서트하려고 요청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류가 발생하죠. 예외가 발생되죠. 예외. 예외가 발생되죠. 네. 그 예외를 SQL 리셉션 예외로 잡아서 너가 지금 우리는 만 글자로 정의되는 최대 글자가 너 만 한 글자라고 요청이 왔어라고 로그를 찍어와야겠죠. 음, 그러면, 아, 근데 그거를 이제 예외를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유효성으로 넣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건? 유효성을 넣으라는 게 예외를 처리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음, 네. 계속 질문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 이게 업로드하는 거는 네. 이, 이거를 구성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아예? 한번 이걸 검색해 보시면, 만들어야 네.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EC2랑 S3랑 달라요. 서비스가. 음, 다른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둘 다 구성을 해야죠. 한번 지금 검색해 보세요. AWS S3 구성하기.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다는 걸 저한테 질문해주세요. 어,
선생님 보고 계신 거죠? S3. 네네. 아, 근데,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네요. 아니에요. 막상 해보면 별거 없어요. S3. 그래요? 그럼 주제 1번부터 그냥 수정하고 있어도 되나요? 어, 아니, 그, S3 말고도 더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은? 음, 그, 성능 테스트나,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아깝고요. 네. 내가 못할 것 같은 거를 물어보시는 게 낫죠, 지금 시간에는 차라리.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잖아, 1번부터는 이제는. 음, 이 로깅의 레벨을 고려라는 게, 네네. 그, 로깅, 그 워닝인지 아니면 뭐 에러인지 이거를 구별해서 하라는 뜻인 거죠? 네네네. 레벨을 왜 구별해야 되죠? 어, 너무 많이 뜨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어, 게 계속 뜨면 좀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깅 구분 이유. 이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식 말고 저 레벨을 왜 구분해야 되는지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로깅하는 코드 말고 네. 어, 네, 그거네요. 레벨. 레벨을 왜 설정해야 되는지. 네, 여기 있네요. 트레이스, 디버그, 인포, 워닝, 에러, 패털. 음, 이걸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지금. 디버그 로깅은 뭐예요? 디버그는 그 중단점 걸어가지고 값 확인했을 때 있었잖아요, 저희가. 네. 그때 로깅을 찍는 거예요, 그때만. 그 모드에서. 아, 음,
음. 이해 다 되세요? 레벨에 대해서? 네, 그러면 혹시 더 질문 없으실까요? 오늘 수업, 이 숙제 관련해서. 네, 네. 그러면 숙제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맞죠? 토요일 10시. 네, 네, 토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네, 다음 많으셨습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네.